재배치를 하게 되면 눈물고랑이 깊은데 눈밑 지방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깊은 눈물고랑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나 기타 뭐 다른 시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이렇게 채운 거잖아요. 근데 채웠는데도 이게 만족도가 안 생기고 여전히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술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재배치를 했어요. 근데 밑에 필러가 약간은 채워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재배치를 하면 이 고랑 부분을 돋구는 거잖아요. 인대를 풀고 이 지방을 돋고 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이 필러가 들어있는 부분이 유독 더 튀어나와 보여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돋군 것만으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고랑 중에 일부가 필러가 있으면 그 부분만 유독 딱 나와 보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물질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 꺼짐이 생기고 처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눈밑을 좀 더 좋게 개선시키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 수술적인 방법 말고 좀 더 간단하고 덜 무섭고 이런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필러나 아니면 뭐 콜라겐 그런 부스터라 그러죠. 뭔가 콜라겐 생성하는 그런 주사들, 아니면 뭐 조금 수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칼을 대고 째고 하는 방법이 아닌 지방이식, 이런 시술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정말 효과도 보시고 눈 밑의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되시고, 그래서 좋은데 결과가 좋으면 너무 좋죠. 보통 눈물고랑이 꺼진 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만 채워줘도 정말 완벽하게 뭐 눈물고랑이 쫙 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한 50%, 절반만 좋아져도 이게 시술 자체가 너무 간단하니까 사실 만족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시술들을 뭐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당연히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안전하게 잘 시술을 한다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시술을 한 부위가 모양적으로 안 좋은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뭐 제일 흔한 거는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죠. 내가 뭔가 주사를 넣었는데 그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고 좀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튀어나와 보이진 않는데 약간 색깔이 좀 푸르스름해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색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볼륨이 많아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그런 눈밑 모양이라고 하면, 눈밑은 원래 좀 날씬한 부위거든요. 눈밑 피부는 거의 피하 지방도 없잖아요. 엄청 날씬하게 거의 근육에 착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눈밑 모양인데 여기에 뭔가를 채워서 불룩하게 이렇게 만들면 겉으로 볼 때는 뭐 다크서클도 괜찮아 보이고 좀 눈밑 피부도 펴져 보일 수는 있지만 뭔가 부어 보이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뭔가 눈이 이렇게 부어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 해요. 내가 많이 는 거를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없애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뭐 이것만을 위해서 없애려고 온 거는 아닌 분들이 더 많죠. 그냥 눈밑을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상담하러 와서 이걸 수술을 하려고, 이제 당연히 옛날에 맞았던 거는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는 이런 시술들을 해봤는데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맞은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본인은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여기가 이렇게 나와 보이고 이렇게 있는 거여서 혹시 옛날에 뭐 맞으신 적 있냐 그러면 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다 보여요. 그 부위가. 특히나 재배치를 하게 되면 눈물고랑이 깊은데 눈밑 지방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깊은 눈물고랑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나 기타 뭐 다른 시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서 이렇게 채운 거잖아요. 근데 채웠는데도 이게 만족도가 안 생기고 여전히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술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재배치를 했어요. 근데 밑에 필러가 약간은 채워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재배치를 하면 이 고랑 부분을 돋구는 거잖아요. 인대를 풀고 이 지방을 돋고 있어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이 필러가 들어있는 부분이 유독 더 튀어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배치를 하기 전에는 필러가 있어도 그냥 여전히 좀 많이 꺼진 게 조금 덜 꺼진 느낌 정도로 있었지만, 이 재배치를 해서 이거를 내려버리면 이렇게 돋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러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돋군 것만으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고랑 중에 일부가 필러가 있으면 그 부분만 유독 딱 나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딱 하고 났더니 근데 여기가 볼록해 보이는데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재배치를 하기 전에 못 느끼다가. 그러니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죠. 이분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뭔가 필러나 이런 시술이 돼 있으면 수술하고 나면 그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보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한 적이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옵션을 드리죠. 수술하기 전에 일단 필러 같으면 녹일 거냐? 그러면 녹이는 주사를 쓰면 녹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녹이지 않고 그냥 할 거냐? 그러면 녹이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불룩해지는 모양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불룩해지고 나서 그때 녹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 하기 전에 무조건 녹이지 않냐? 그렇게 불룩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양이 적거나 그런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녹여버리면 수술할 때까지 그래도 녹이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나는 못 참겠다. 지금 얼굴도 그런데 더 꺼진 채로 나는 지내기 어렵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옵션을 드려요. 하기 전에 녹일 거냐? 아니면 하고 나서 녹일 거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할 때 눈밑을 벌리다 보면 이미 필러가 막 나와요. 그 열린 그 조직 사이로 막 나오는 경우도, 필러가 너무 많은 경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나오는 건 그냥 제거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옵션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지방 이식을 했는데 여기가 약간 불룩해. 이런 경우는 미리 녹이거나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지방이 워낙 많다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근데 지방 이식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제거하기가. 왜냐하면 내가 이식한 지방이 원래 기존에 있는 지방과 좀 구분이 돼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제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표면이 조금 더 매끈매끈하면서 약간 살짝 단단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 기존 지방이 있고 내가 이식한 지방이 있을 때 이게 약간 구분이 돼요. 기존 지방과 이식 지방이. 또 이게 막 이렇게 들러붙어 있지 않아요. 엄청 이렇게 서로 꽉 조이는 형태로 막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막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식 지방인지 모르겠고 막 너무 들러붙어 있어서 잘 힘들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딱 구분이 돼서 참 그래도 비교적 여기 요만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거를 할 만해요. 이식 지방은 참 그래도 비교적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다 조금 이식한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이 이식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것만으로 막 불룩하게 부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이물질로 보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보면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그 이식한 지방이 조금 구분이 돼요. 그렇게 제거를 하게 되고, 콜라겐 생성하는 그런 종류의 필러들이 있죠. 주베르 볼륨이라든지 스컬트라 이런 울트라콜 200이라든지 이런 게 많죠. 특히 주베르 볼륨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느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콜라겐 생성 필러는 참 제거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붙어 있고 이렇게 하얗고 납작하게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냥 근육 사이사이에도 막 박혀서 이렇게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다 제거한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콜라겐 필러는 좀 제거가 쉽진 않다. 사실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게 제일 쉽겠죠. 그냥 녹이는 주사가 있으니까. 사실 없애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일 쉽고, 지방 이식은 수술적으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좀 구분이 좀 된다. 이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 필러는 조그맣게 납작하게 막 이렇게 박혀있는 느낌이라서 좀 어렵다. 조직을 막 헤쳐서 하기가. 왜냐면 지방 이식은 박혀서 내가 넣는다고 해도 이렇게 뭉쳐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쉽고, 근데 콜라겐 생성 필러는 대신 볼륨이 되게 크지 않아요. 납작한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거를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문제는 겉에 얕게 넣은 거거든요. 피부 쪽에. 이거는 사실 힘들어요. 정말 하안검을 해서 제거할 때도 정말 피부가 약간 두꺼워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생성된 콜라겐을 정말 이 피부층에서 그것만 싹 이렇게 도려낸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얕게 넣을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주로 지방 이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넣고 나서 그걸 다시 들어가서 제거를 한 경험도 있어요. 정말 원치 않는 경험이지만 꽤 오래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넣은 게 요렇게 뭉쳐서 이렇게 있구나. 이제 이게 구분이 되니까 그나마 좀 낫죠. 다행이죠. 글쎄 저는 필러보다는 이제 지방 이식을 워낙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냥 지방 이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얕게 넣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근데 또 필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필러에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틴들이 좀 그래도 비교적 적게 생기는 필러를 쓴다든지 입자의 크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뭐 넣는 층도 다양하게 해가면서 틴들 현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지금은 지방 이식을 주로 선호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는 눈밑지방 재배치로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제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제거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하안검을 해요. 대부분 이제 그런 정도의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거하러 많이들 오시기는 해요. 근데 제거를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제거하냐, 또 이것도 좀 선택의 상황에 놓여요. 이분이 보통 꺼져서 이거를 넣었을 거고, 이식한 지방을 제거할 때 다 제거하면 꺼짐이 또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사전에 말씀드려요. 그러면 일부만 제거한다? 참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남겨야 될지도 쉽지 않고, 근데 만약에 좀 남겼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식 지방이 그 남겨진 부분이 보여요. 많이 없어졌는데 딱 그만큼이 여전히 남아서 보여요. 그럼 어떻게 다시 제거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제거해요, 웬만하면. 그러고 다시 맞추는 걸로. 그리고 정말 나중에 꺼짐이나 이게 정말 심하면 그냥 제가 다시 지방 이식을 하는 쪽으로 보통 방향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만들어 가니까 그래도 뭐 모양은 괜찮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지방 이식, 그리고 필러, 그다음에 콜라겐 시술, 이런 각각에 대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제거한 적은 없어요. 제거한 적은 없는데 어떤 경우는 있냐면, 예전에 그 동종 진피를 애교에다가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애교살을 그걸로 만드는 게 많이 유행했었어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거를 제거해 본 적은 있어요. 이 피부 밑에 있는 그거.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죠. 되게 딱딱하게 이런 단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제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구분이 어느 정도 돼서 제거는 했는데, 뭐 여기 있을 때도 단단하게 붙어 있겠죠. 뭐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거할 일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눈밑지방이 적거나 이래서 그거를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쓸 것 같은데, 만약에 저 같으면 그걸 쓴다면 뼈가 있으면 뼈에다가 먼저 그거를 덧대서 깔고 겉에다가 이제 지방을 재배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깊숙이 속에 이제 있는 거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이거를 재배치를 하고 겉에다가 이거를 덧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겉에 쪽에 이게 위치하게 되는 것보다는 속에 있는 게 뼈를 늘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